제가 안 쓰는 가방을 그냥 버리기도 그렇고 또 직접 중고 거래하기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안 쓰는 가방을 저한테 필요한 가방으로 바꿔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되게 좋은 것 같고 여기에 까만색 금속 때가 묻어 나오기 시작했어요. 벌써 냄새는 안녕하세요. 쪼시라이프 쪼시입니다. 오늘은 제가 중고 가방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해요. 트렌비에 셔플이라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안 쓰는 가방을 바로 팔 수도 있지만 셔플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등록을 하면 제가 보낸 가방에 책정된 금액을 포인트처럼 저한테 주게 돼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그 트렌비에서 팔고 있는 새 상품이든 중고 상품이든 뭐든지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 지난번에는 안 쓰는 가방과 신발을 보내서 3만 원인가 4만 원을 더 주고 프라다 벨트를 새 상품으로 받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안 쓰는 구찌 가방을 보내고 가방으로 다시 구매하게 됐는데 제가 사용하던 빨간색 인터로킹 WC 가방이 있었어요. 그게 각진 모양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구매를 했는데 그거를 이제 오래 사용하신 분들이 다 늘어나고 찌그러진 형태로 메고 다니시는 걸 보게 됐어요. 저렇게 찌그러지면 어떡하지 하고 너무 모시고 다닌 거예요. 그리고 그 WC 자체가 특징상 물건이 너무 수납이 안 돼가지고 물건도 안 들어가고 너무 모시고 다녀야 되고 하다 보니까 진짜 손이 안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에 너무 드는 가방이었지만 큰맘 먹고 보내고 정말 제가 일상에서 잘 활용할 수 있을 그런 가방을 차라리 바꿔서 잘 활용을 해보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옛날부터 이제 루이비통의 스피디 가방을 여행 가방으로 쓰면 되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짜자잔 요 가방이랑 셔플을 하게 됐어요. 요거는 매장에 아직도 나오고 있는 제품이고 이 반둘리의 상품은 이렇게 옆에 라인이 있는 게 특징이고 매장가 260만 원에 판매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또 만약에 제가 260만 원을 주고 새 가방을 산다고 하면은 스피드나 여행 가방에는 또 손이 안 가게 되고 다른 또 제가 갖고 싶은 가방을 사게 되는 것 같아요. 요거는 좀 중고로 사도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구매한 이 상품의 가격은 89만 원대에 구매를 하게 됐어요. 제가 보낸 인터로킹 가방에 셔플 가격을 뺀 나머지 가격만 결제를 하고 이 가방을 데리고 오게 됐습니다. 제가 이 트렌비에서 세 번째 중고 구매를 하는데 첫 번째 발렌시아가 가방이랑 구찌 인터로킹 가방 다 너무나 만족스럽고 퀄리티가 좋은 상품이 왔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조금 그 앞선 두 상품보다는 조금 하자가 있는 조금 더 많이 사용감이 있는 그런 가방이 오게 됐어요. 거기 올라온 사진만으로 제가 이제 판별을 하고 구매를 해야 되는데 이게 상태는 A급이었거든요. 근데 받아보니까 사진에 없던 이런 매듭이 올풀림 또 약간의 얼룩이 있었는데 그래도 대체로 너무 깨끗하고 괜찮은 상품이 와가지고 다시 반품을 할까 하다가 그냥 사용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스피디 35 반둘리의 가방을 이 가격에 이 컨디션은 잘 구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그냥 번거롭기도 하고 해서 사용하기로 했어요. 원래는 모노그램 디자인이 되게 갖고 싶었는데 그 가방은 손잡이가 카와이드 가죽이고 손때가 많이 묻은 태가 나서 아무리 중고를 구매해도 약간 너무 남이 쓰던 걸 쓰는 기분이 들어가지고 다미에를 선택하게 됐어요. 다미에 가방은 이 손잡이 부분이 코팅 처리된 가죽을 쓰기 때문에 아무래도 되게 깨끗한 상태로 보존돼 있고 다른 사람의 손때가 직접적으로 눈으로 보이진 않아가지고 이 제품을 선택하게 됐고 막상 받아보니까 다미에를 살 거라고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는데 예쁘긴 예쁘더라고요. 너무 예뻐서 마음에 들고 저는 진짜 이 가방은 여행 갈 때도 막 쓰고 골프 갈 때도 여기다 막 씻을 거 넣어가지고 툭툭 던져놓고 그렇게 진짜 활용 200% 할 수 있도록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이 가방은 뭐 속에는 이렇게 빨간색 안감이 되어 있고 여기 키링이 있고 여기 안에 주머니가 하나 있어요. 저는 또 막 쓸 거긴 하는데 너무 또 모양이 무너지는 걸 싫어해가지고 이너백을 하나 주문을 미리 해놨습니다. 이 사몰가에 2mm짜리 이너백 구매를 해가지고 이렇게 텀블러와 여러 가지 주머니가 있는 이 사몰가 백을 이 안에다 넣어줄 거예요. 하면 이렇게 넣어주면 확실히 좀 각이 살아있고 내려놔도 무너지지 않아가지고 축 처리는 자체가 멋이기도 하지만 조금 요 정도는 형태를 갖춰주고 안에도 수납할 수 있고 이렇게 하면 더 괜찮겠다 더 오래 쓸 수 있겠다 싶어서 이너백은 구매를 해서 넣었습니다. 요런 자물쇠가 너무 이제 색이 바래버린 거예요. 그래서 또 이 가방을 관리하시는 영상을 막 찾아보니까 이제 명품 가방 세탁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께서 세탁법들을 막 올려주셔가지고 저도 필요한 용품들을 좀 준비를 해봤어요. 피칼이라는 금속 연마제 이런 제품을 이용해서 닦으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주문을 했고 또 마스킹 테이프 그리고 뭐 마른 천 이렇게 준비를 하고 또 혹시 약품이니까 혹시 몰라서 장갑을 끼고 한번 닦아보려고 합니다.
피카를 구매할 때 잘 안 팔고 인터넷에 또 이 하나 사는데 배송료가 붙어서 살까 말까 하다가 샀는데 이미 이 제품을 알고 있는 아는 언니가 이걸로 골프채도 닦는다고 하더라고요. 골프채나 자전거, 금속이 좀 오래되거나 빛이 바라면 이걸로 닦을 수 있다 그래서 가방뿐 아니라 그런 이런 금속 부품에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열고 뚫을 필요 없네. 이 천에다가 조금 이걸 짜가지고 조심스레 한번 닦아보겠습니다. 여기에 까만색 금속 때가 묻어나오기 시작했어요. 벌써 진짜 지금 한 10초 비볐는데 벌써 이렇게 광이 나기 시작합니다. 가운데 부분에. 아무래도 이게 가방 바디에는 닿지 않는 편이 좋을 것 같고 냄새는 냄새 맡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좀 냄새에 민감하신 분들은 마스크 착용하고 이걸 닦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약품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네요. 이렇게 해서 한번 닦아보겠습니다. 이게 또 왜 저렴했나 했더니 이 자물쇠는 열쇠가 분실된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자물쇠를 매달아 놓은 채로 닦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거나 또 더스트팩이 있다 없다 뭐 그런 거에 따라서 중고 가방은 값이 또 조금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나중에 내가 메고 있는 가방을 나 팔 거다 하시는 분은 그런 부속품들을 잘 챙겨 두셔야 판매할 때 조금이라도 더 값을 받을 수 있다. 어마어마하게 지금 묻어나오고 있습니다. 이 자물쇠 같은 경우는 칠이 까진 게 아니어서 그냥 이렇게 닦으면 광이 돌아오는데 이런 손잡이 부분은 칠이 까졌더라고요. 이런 거는 아무리 닦아도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아서 빈티지 제품이니까 감안하고 사용해야 될 것 같고요. 이거를 치약으로 하는 방법도 있대요. 근데 이 금속 광택제보다는 광이 많이 살지 않고 훨씬 더 품이 많이 든대요. 되게 이걸 10번 비빌 때 그거는 한 50번 비빈다 생각하셔야 되니까 조금 나는 효율적으로 빨리 그리고 더 광을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제품을 구매하셔서 두루 이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얘기하면서 조금 비볐는데 벌써 이 광 보이시나요? 이렇게 지금 닦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빈티지 구매에 대한 생각은 새 상품을 사는 거 당연히 좋지만 제가 모델 오원님의 유튜브에서 말씀하시는 걸 들었는데 일부러 중고를 많이 구매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약간 환경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신대요. 새로 만들어진 것보다 이미 만들어져서 누가 사용하지 않는 것을 하는 것이 자기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하시면서 또 그렇게 얘기하시는 걸 보니까 진짜 이거를 굳이 제가 막 들 건데 또 새 걸로 살 필요는 없겠다 생각이 들어서 또 가격도 괜찮고 해서 잘 구매한 것 같고 무엇보다 진짜 실물 깡패 이게 매장에 가면 이거를 들어보는 분이 많이 없잖아요. 근데 그날도 제가 이거 매장에 가서 한번 이거 들어봤거든요. 근데 다들 이제 신상품 보러 오셨다가 그래도 힐끗힐끗 한번 보시더라고요. 계속 클래식인 이유가 있고 계속 루이비통에서 미는 이유가 있다. 너무 예쁘고 수납도 많이 되고 또 가볍고 가죽이 아니라 캔버스 재질이잖아요. 캔버스 재질을 막 쓰는 가방을 260만 원 주고 사기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빈티지 이용하는 거 특히 내가 사용하지 않는 가방을 보내고 필요한 물건을 받는 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와우. 짜자잔. 진짜 새 것과 마찬가지로 너무 반짝반짝 광이 다 돌아왔네요. 그다음에 미세한 부분은 이런 면봉을 이용해서 닦는 방법도 있어요. 지금 이 자물쇠를 풀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안쪽은 좀 면봉으로 닦아보려고 합니다. 이런 중고를 살 때는 물론 저도 트렌비를 믿고 사지만 가품이지 않을까 하는 그 의심을 두고 염려하면서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물론 그런 고민이 되지만 그렇게 하면 살 수가 없고 판매하는 플랫폼을 믿고 이제 구매하게 되는 건데 정직한 중고 거래들이 이어졌으면 좋겠고 내가 이미 중고를 사기로 결정했으면 조금 어느 정도는 내려놓고 사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못 사는 거고 그렇지 않을까요? 안 쓰는 물건을 다시 활용한다는 취지는 좋은 거니까 이렇게 조금 닦았는데 이렇게 들어졌어요. 잘 활용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제 가방을 그냥 버린다고 생각하면 못 버리겠는 거예요. 그렇다고 들지도 않고 그래서 고민을 했는데 이렇게 물론 개인 거래로 파는 수도 있지만 그건 진짜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조금 손해보더라도 나는 이런 그냥 플랫폼을 이용해서 편하게 교환하겠다. 그냥 신청하면 바로 택배 접수까지 돼가지고 와서 가지고 가거든요. 포장만 해놓으면. 그래서 그런 편리한 시스템을 나는 이용하겠다 하면 조금 가격적인 면에서
직접 거래하는 것보다는 덜 받더라도 그런 또 장점이 있으니까 원하시는 방법으로 중고 거래를 하시거나 필요하지 않은 가방을 처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안에까지 지금 광을 살렸습니다. 열쇠는 어느 정도 깨끗하게 닦아진 것 같고요. 이런 데는 옆에 가죽에 묻으면 안 되니까 마스킹 테이프를 이용해서 먼저 보강 작업을 하더라고요. 이거 우리 페인트 칠할 때 이걸로 이렇게 해놓잖아요. 그거를 여기 가방에도 활용해서 하시길래 저도 한번 따라해 보려고 해요. 이렇게 잘라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붙이고 이 자국만큼 쉽게 되진 않네요. 손톱을 좀 길러놔야겠다. 또 혹시 모르니까 또 칼을 댈 순 없고. 그래서 이렇게 구멍을 냈고요. 약을 묻혀서 그렇게 깨끗해 보여도 닦으면은 짜잔, 확실히 닦은 쪽, 안 닦은 쪽 광이 살짝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작업을 다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중고 셔플로 구매한 가방도 소개시켜드리고 세척법도 조금 보여드렸어요. 루이비통이나 또는 다른 가방의 제품이 광택이 사라져서 잘 안 드시는 분들도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잘 관리해서 사용하시는 꿀팁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워낙 빅백을 좋아하고 짐도 좀 많은 편이고 또 여행 가거나 할 때 사용하려고 이 35 사이즈를 일부러 구매했는데 괜찮은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역시 클래식은 클래식인 게 다들 들고 가니까 너무 예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너무 마음에 들었고 저와 같이 잘 안 쓰는 가방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